사실 그렇죠. 보조금 가격에 맞춰가지고 차량 가격 조정했는데 갑자기 보조금 가격 낮춰지고, 그래서 그 인증증 제대로 받아갖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인증에서 또 문제 틀어져서 원래 7월 달에 신차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 또 미뤄진 거거든요. 근데 이 미뤄진 행사에 태풍이 올라와.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짠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태풍이 올라온다고 해도 강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가 좋아서 망정이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어머니 권혁재 PD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이곳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자, 아우디의 세 번째 전기차죠. Q4 e-tron의 신차 발표회 현장에 와 있습니다. 작년 서울 모빌리티 쇼 때부터 사실 사전 예약을 받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Q4 e-tron의 경우에는 e-tron 40 모델만 단일로 들어오고요. 대신에 트림이 일반형 모델이 있고 프리미엄 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SUV 모델이 들어오고요. 스포트백 모델, 이렇게 두 가지 모델로 출시가 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고 하면요, 인증 문제 때문에 저기 있는 저 SUV 모델 보조금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수입 전기차인데 보조금을 못 받는다,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단점이긴 한데, 그래도 SUV 모델이 아닌 이 스포트백 모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 부분이 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이 두 대 차량 디자인점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양옆으로 두 대 모델이 전시되어 있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스포트백 모델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게 SUV 모델이거든요. 근데 전면부에서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 다른 점 없죠. 네, 이 스포트백과 SUV 모델 사이에서는 두 대에 있어서 전면부에서 큰 디자인적인 차이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뒤쪽이 지붕이 이렇게 완만하게 꺾여서 내려가느냐, 지붕이 높고 뒤에 짐칸 부분의 공간을 이렇게 살려두느냐, 그 차이가 이제 두 모델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스포트백이면은 아무래도 공기 역학적으로 좀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유려하게 흘러가는 라인 자체가 이 공기 역학적으로 훨씬 더 이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사양, 지금 어차피 둘 다 후륜 구동 모델의 40 e-tron 모델이거든요. 근데 주행거리는 희한하게 SUV 쪽이 좀 더 멀리 갑니다. 이 SUV 모델이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한 거리가 368km로 인증을 받았고요. 이 스포트백 모델 같은 경우가 이제 1회 충전 시에 357km를 주행할 수 있다라고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EB 플랫폼,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소형 전기차들을 위한 플랫폼을 두 차량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거기에다가 배터리 용량이 82kWh, 그러니까 이제 현대 아이오닉 5라든가 기아 EV6보다 오히려 배터리 용량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 인증받은 게 조금 적게 받긴 했죠. WLTP 기준으로 해도 사실 이보다는 좀 더 높은 주행 가는 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행 가는 거리 인증할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수입차에는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에 대한 영향 때문에 주행 거리가 좀 보수적으로 잡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 때문에 사실 보조금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상온일 때 주행 가는 거리와 이 추울 때 주행 가는 거리의 차이가 좀 갭이 크기는 해요. 진짜 매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차량의 인기가 엄청나다는 걸 좀 증명하는 것 같은데, 엄청 많아. 매체가 엄청 많아갖고 어디 끼어들 데가 없네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막 모카, 그 다음에 미디어 오토 막 이런 거대 채널들 사이에 껴가지고 약간 등허리 터질 뻔해서 카메라를 다시 껐다 켰습니다. 뭐 아직도 계시기는 한데, 일단은 두 대 모델에 있어서 디자인적인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스포트백 모델의 전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보시면은 이렇게, 역시 아우디 거의 뭐 유사 전구 회사라고 불릴 정도로 이 조명에 대한 조예가 상당히 깊은 회사인데, 이번에도 좀 신기한 거를 선보였어요. 일단은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들어간 것도 들어간 건데,
이 보시면은 주간 전조등이 지금 위에 3개, 그 다음에 아래 2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이 SUV 모델로 가서 보여드리면요. 자, 위에 2개, 아래 2개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실 수 있죠. 빛나는 부분을요 4가지를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날의 기분이 어떤지, 뭐 그날의 컨디션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저런 주간 주행 등을 운전자가 4가지를 디자인을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쯤 되면 정부에서 맞는 거 아니에요? 이 주간 주행 등이 이렇게 위에 위치해 있고 실질적으로 램프의 역할을 하는 것은 이렇게 아래 2개가 있는데, 라이트가 안 비춰질 때는 좀 검은색 몰딩처럼 보여서 이런 그릴 쪽과 뭐 전기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마치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이런 디자인을 가져서 좀 전면부의 인상 자체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고 좀 당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주간 주행등 자체가 좀 상당히 위쪽으로 끌어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밑에 쪽의 부분이 상당히 두터워 보여요. 상당히 당당해 보입니다. 실제로 전고가 엄청 높은 차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에는 사실 조금 좀 약간 차 세그먼트급에 비해서 좀 둔해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좀 오밀조밀한 이런 디자인 포인트들 때문에 아둔해 보인다거나 그래 보지는 않습니다. 전기차기 때문에 이쪽에는 당연히 구멍이 없고 배터리를 식혀줄 그런 공기 정도는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액티브 셔터가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올라서 좀 식혀줘야 될 때는 열리고,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이 공기역학적인 부분 때문에 닫히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확실히 아우디가 이런 선이나 굴곡, 면 같은 걸 다루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윗부분이 이렇게 비춰지고 이러한 부분이 좀 안쪽으로 들어가는 면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빛을 발했을 때 이 아래쪽은 좀 음영이 지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선 자체가 상당히 두꺼워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져서 이 사이드 미러 아래쪽까지 이렇게 한 차량의 중간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뒷부분에도 보면은 리어 램프 이 가운데 지점부터 생긴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 역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이는 측면 디자인에서 이런 통일성 자체를 보이면서 좀 안정감을 줬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휀더 쪽에도 보면은 이런 크레딩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주름이 2개씩이나 이렇게 접혀져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주름들이 이렇게 많고 휠아치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확대된 모습들 보이면서 이 차량에 들어간 휠이 20인치짜리 휠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작지 않은 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과하게 크다거나 그러한 느낌은 딱히 없습니다. 역시 아우디가 디자인은 기가 막히게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위쪽에 보면 이렇게 주름이 하나가 있는데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는 거리를 무려 2km나 높여준다고 해요. 어떠한 선이나 면도 허투루 쓰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후면부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천장의 라인 자체가 급격하게 꺾이지 않고, 이게 좀 고프로에서 왜곡이 있긴 한데 그렇게 급하게 꺾이진 않아요. 이렇게 완만하게 좀 내려가는 모습들 보이면서 해서 이런 C필러 쪽의 통창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크게 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전형적인 SUV 스타일입니다. 마치 Q5를 조금 연상시켜주는 그런 디자인이기도 한데요. 이 뒷부분의 유리창 각도만 봐도 사실 그렇게 막 서 있는 각도는 아니에요. 나름 스포티한 느낌을 줄 정도로 좀 상당히 눕혀져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그냥 일반적인 SUV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디자인의 포인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쪽 부분이 좀 눕혀 있고 이 부분이 이렇게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는 좀 공격적인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리어 램프가 쭉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플라스틱 트림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되면서 역시나 아우디가 많이 쓰는 이런 수평적인 디자인들 쭉쭉 이렇게 연결 지으면서 상당히 좀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좀 가지게 되면서도 이 부분이 좀 많이 튀어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공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빵빵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모습이 있어서 사실 SUV의 디자인만 해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 와중에 이렇게 디퓨저를 형성한 듯한
장식적인 디자인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주기도 하고, 결코 뭐 고루하거나 좀 지루한 느낌은 아닌데, 바로 옆에 있는 스포트백과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저거는 SUV가 맞구나 라는 느낌이 들게 되는 그런 디자인이죠. SUV에 비해서 천장이 극적으로 깎여 있어요. 극적으로. 벨트 라인 자체가 거의 수평선을 그리면서 갔었는데, 여기에서는 확실히 확연하게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뒷유리창이 눕혀져 있는 각도 자체도 상당히 많이 높여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윙까지,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리어 윙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사실 이 아래쪽 부분으로 해서는 거의 이제 똑같거든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진짜 뭐 달리는 차량처럼 그렇게 디자인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선호도를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 두 대를 나란히 놓고 봐도 확실히 스포트백이 이쁘긴 이뻐요. 네. 외관 쪽을 보게 됐으니까 이거는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모르는 분이 봤을 때 내연기관 차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부분을 트렁크 없이 이렇게 좀 기계적인 것으로 뭔가 채워 넣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해요. 게다가 꼬챙이라니요. Q4 이트론 이 SUV와 스포트백의 짐 공간을 살짝만 비교를 해드리면은, 당연히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아우디에서는 이 공간이, 이 Q4 이트론의 공간이 차량 크기에 비해서 좀 크다, Q5만한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여기 아래를 보시면은 이렇게 또 별도의 짐 공간이 있고, 그 아래 보면은 또 이만큼의 짐 공간이, 짐 공간은 엄청 크네요. 시트 부분에 레버를 당길 수가 있어서요, 이렇게 시트부 레버를 당기면은 이렇게까지 상당히 넓은 공간 이렇게 폴딩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이 따로 이렇게 접히긴 하네요. 해서 4대 2대 4로 폴딩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폴딩했을 때 이 뒷부분의 적재 공간은 그래도 좀 제법 평평한 느낌이긴 하고요. 스포트백의 트렁크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공간은 SUV하고 크게 다른 부분 없습니다. 4대 2대 4로 폴딩되는 뒷시트 역시 마찬가지로 보이고요. 이러한 트렁크 밑에 짐 공간도 동일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스포트백 모델 자체가 아무로 이렇게 천장이 조금 뒤로 기울어져 있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전장이 조금 길어 보인다거나 뒤 오버행이 조금 더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전장은 SUV나 이 스포트백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렁크 용량 자체는 당연히 스포트백이 좀 더 좁죠. 아무래도 큰 짐을 싣기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공간 활용적인 면에 있어서 장점은 SUV가 좀 더 있지만은 그런 거 필요 없다, 나는 스타일링이 중요하다 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스포트백이 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죠. SUV 모델의 실내 한번 타볼게요. 실내 모델에 타면은 전기차인데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가는 편이네요. 이 벨트 라인이 높은 건가?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배터리를 하단 쪽에다가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시트 포지션이 낮은 편이고, 헤드룸이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남는데요? 이거 일단 주먹 하나 정도는 기본적으로 남는 그 정도의 헤드룸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좀 의외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작 장치들이 좀 운전자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 센터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밑에 공조 관련된 이런 버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운전자를 이렇게 좀 감싸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런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하고 이런 좀 메탈 느낌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사용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느낌으로 다가오게끔 디자인을 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어노브 쪽 있는 부분이 약간 살짝 떠 있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아우디도 이 부분 블랙 하이그로시가 엄청 쓰죠. 딸깍딸깍해서 레버를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어노브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아래쪽에는 이제 C타입 USB 충전기 있고, 좀 다양한 수납 공간들, 컵홀더 이렇게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이 위쪽은 메탈적인 소재를 썼고,
뭐 그 외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급 자체가 그렇게 높은 급의 모델이 아니고 국내에 이제 들어온 차량 가격만 봐도 비싼 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막 그렇게 고급진 것을 사용하지는 않은 느낌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딱딱한 플라스틱을 썼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좀 푹신푹신한 소재들, 이런 것들을 썼고, 스티어링 휠의 이 버튼 자체를 터치 형태로 적용을 했다고 해요, 처음으로. 근데 실제로 이렇게 눌러보면은 물리적으로 눌리기도 해서 사실 이런 터치식 버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펠러 샤프트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수납 공간이 밑으로 뭐 혹시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거의 구덩이처럼 나 있네요, 수납 공간이. 시트 자체도 상당히 편한 편이고요. 일단은 시트 포지션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저는. 수납 공간도 제법 널찍하게 있고요. 이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요. 한번 후면으로 가볼게요. 지금 제가 앉은 시트 포지션 그대로 뒤쪽으로 가보면은, 2열로 가보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남습니다. 제가 아까 시트 포지션 맞췄던 그대로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휠 베이스가 막 그렇게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아까 수치 봤을 때 2700 정도 된다라고 봤는데, 주먹은 한 하나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2열 같은 경우에 여기 또 컵홀더가 이렇게 또 달려져 있네요. 컵홀더 있고, 2열에는 이렇게 에어벤트 있고, 뒷열에서 또 이렇게 따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전기차답게 바닥은 평평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C타입 USB 충전기 단자 2개 있고, 12V 소켓도 있고요.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컵홀더, 컵 2개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1열에 비해서 2열의 시트 포지션은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이게 제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전기차의 시트 포지션이거든요. 그런데도 발이 아예 못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아니네요. 어느 정도 발 들어갈 공간은 있고, 2열 같은 경우에는 시트 포지션이 높아진 관계로 주먹 하나가 꽉 차게 들어갈 만한 공간 정도가 남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에 익숙하신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간은 안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부족한 공간도 아니에요. 공간 자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게 나와주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UV 모델은 헤드레스트가 분리된 시트였는데 지금 헤드레스트와 시트가 일체형인 저런 시트를 쓰고 있네요. 트림이 차이가 좀 있는 건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열에 잠깐 앉아보면요, 확실히 조금 우려를 했던 거와 같이 천장에 머리가 닿긴 닿네요. 예. 근데 이게 좀 시트에 꼿꼿이 등을 대고 앉았을 때 이렇게 천장에 머리가 닿는 거고요. 엉덩이를 조금만 앞으로 빼면은 사실 그래도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붙이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참고로 이게 시트의 리클라이닝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열의 차이는 사실상 없을 거라고 보고요. 2열의 차이가 이제 헤드룸의 공간 차이 정도가 있는 거고, 사실 그 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헤드룸이 넉넉하고 편한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SUV로 가는 게 맞고요. 아니면은 나는 조금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스포트백으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원칙적으로 맞는 건데, 근데 이 보조금 차이는 좀 크지 않나. 일단은 차량 가격을 말씀드리면요, 저기 있는 저 Q4 이트론 SUV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 트림이 5,970만원, 그 다음에 프리미엄 트림이 6,670만원으로 이 일반형 모델과 프리미엄 트림에는 기본적으로 700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UV에 비해서 스포트백의 가격이 400만원 더 비싸네요. 스포트백은 기본형 모델의 가격이 6,370만원, 가격이 6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 정도 받을 수 있거든요. 보조금 받을 수 있는 가격이 300만원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은 뭐 지자체 보조금 뭐 더 하고 하면은
아무래도 스포트백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는 있겠죠. 그래서 스포트백이 실질적으로 구매하는 가격은 더 저렴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감안하고 디자인이 좋고 이쁜 스포트백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실질적인 구매 비용을 조금 더 들여서 저 이트론 SUV로 갈 것이냐, 이거는 철저하게 아마 소비자가 좀 선택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이런 사전 예약을 받아서 지금 대기 고객만 7,000명 정도가 된다고 해요. 상당히 오래 기다리셨고 상당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이 차량의 실물을 보고 구매하시려고 하시면 아마 좀 대기 기간이 많이 길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경쟁 상대가 가격대도 그렇고요, 주행 가는 거리도 그렇고, 크기 자체도 그렇고, 벤츠의 EQA, 그 다음에 볼보의 XC40 리차지 내지는 C40 리차지, 그 정도 경쟁 상대들과 경쟁을 하는 모델들이거든요. 그 경쟁 모델 대비 조금은 그래도 등치가 큰 편이에요. 그 다음에 역시나 우리 전구회사답게 외관에서 딱 봤을 때 뭔가 포스 넘치는 그런 좀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시장에서 어떤 차량이 좀 더 승기를 들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승이나 따로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전해드릴 수 있는 정보는 한 이 정도인 것 같고요. 또 폭스바겐의 ID4가 조만간 또 신차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 시어머니에서 알뜰하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시어머니 권혁재 PD였고요. 앞으로 또 좋은 행사, 시승 이런 걸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